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결전의 주간이 시작이 됐네요. 미국의 FOMC가 이번 주에 있고요. 또 러시아의 디폴트에 관한 우려들이 이번 주에 좀 불거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워낙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1월에 굉장히 어려웠고 2월, 3월 지나면서 3월 초반에 좀 괜찮을 걸로 봤고 FOMC가 지나면서 시장에 변곡점을 주고 좀 올라갈 걸로 기대했는데 기대감이 좀 딜레이되는 듯한 느낌을 갖죠. 여러 가지 면모로 인해서 금리 상승은 25bp를 예측합니다만 시장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남아 있어서요. 여전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주간입니다. 우리 지수도 그런 걸 반영합니다. 미국의 선물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하방을 좀 잡아줄 걸로 봤는데요. 초반보다 코스피는 초반 출발 정도인데 코스닥이 1%까지 밀려 내려가면서요. 2차 전지 약세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하고요. 반면에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런 쪽은 올라옵니다. 종목별 대응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일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조심스럽게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 잠금 해제 시작해볼게요. 오늘 함께하는 분, 인포스닥데일리 김종일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시장의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나 현대차, 기아, 배터리 3사, 아모레퍼시픽 등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종목 흐름 좀 확인을 해보죠.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난 금요일 증선이 결과가 오늘장에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 고의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시간외에서도 4에서 5% 그룹주 상승이었는데요. 오늘장 장중 내에서도 강한 흐름 확인이 됩니다. 셀트리온 5.2%, 제약과 헬스케어는 6% 이상의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2차 전지 쪽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흐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내내 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테슬라 5%, 루시드, 리비안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생산의 차질에 대한 우려감에 칩 부족 우려와 니켈 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함께 작용이 되면서 미국 배터리사들 떨어졌고요. 국내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업체들 하락합니다. LG화학 2% 이상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6% 정도 이 하락세에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도 전기차 LFP 배터리로 전환한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 업체인 국내 업체들에 대한 타격 우려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고려 아연 가겠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5%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분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이고요. 59만 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연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긍정적인 증권사 보고서 등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 지켜봐야겠죠.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올해 계속 떨어지는 듯 하다가 2월경에 올라섰었죠. 한 20만 원 부근까지 가나 했었는데 다시금 내려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나오고 있고요. 오늘 7% 이상 떨어집니다. 작년 5월경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주가 수준이고요.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닙니다.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오늘 화장품 쪽 모두 다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장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드려볼 게 많이 있는데 제일 지금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주 부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 LFP 배터리 영향일까요? 아니면 니켈 등의 가격 상승 그리고 반도체 생산 차질 이런 게 좀 더 주요할까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왔고 그 근거는 두 가지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 원가와 관련된 부분의 부담이 계속 나타나면서 셀업체들이 실제로 수익을 잘 거둘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예측이 계속 뒤로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급등락을 하면 지금 전기차로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속도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도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죠. 리비안이 지금 몇 대나 파는데요. 판매량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한다고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니까 이유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 마진율의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에 이 확산이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봤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의 변동 자체 때문에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진율이 떨어지든 성장 속도가 떨어지든 어쨌든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거기에 이제 공매도도 붙고 다양한 어떤 그런 악재 요소들이 현재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뭐 길게 호흡을 보고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부터 진입해야죠. 소재보다는 셀 쪽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 소재 쪽에서는 정말로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왔다, 분할 매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뭐 공매도도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 쪽으로 진입을 하되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뭘 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사고자 했다면 지금 현재 오늘의 가격에 한 15 정도는 한번 진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판단하면서 가셔야 되고 이거 어디까지나 신규 입장입니다. 네. 기존의 보유자들에게는 뭐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의 이 가격에서도 도망갈 필요가 있느냐, 여전히 이제 주의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가 매수 정도는 가능한데 다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투자할 것은 100 중 한 10, 15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내려왔고요. 어느 정도 사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특징 집단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이 특징주가 되는 오늘이네요. 셀트리온 굴레를 벗어 던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이슈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회계 이슈 청산. 2016년도부터 이야기 있었으니까 정말 오래 끌었던 이슈가 청산이 됐어요. 거기에 나름 좀 환호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회계 이슈가 청산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금융당국 쪽에서 이제 업종별로 약간의 유두리를 줄 가능성, 그러니까 유연성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회계 기준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신성장 산업에 한해서는 약간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두 번의 급락이 있었는데 처음 나타났던 급락, 그러니까 작년에 나타났던 급락보다는 최근에 나타났던 급락에서 공매도량의 폭증과 더불어서 회계 이슈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럼 이렇게 늘어난 공매도량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오늘의 가격부터가 벌써 일단 공매도량의 증가한 가격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매도와 계속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격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가 빠르게 환입되면서 상승의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탈 쪽도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수 있지만 수급이 더 치열하게 붙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단기 수급의 우위를 누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폭이 제한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한 2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까지는 이런 수급 이슈, 단기적으로 눌러왔던 외국인들의 혹은 뭐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량을 얼마나 빠르게 누가 점유하는지가 관건이어서 단기의 흐름에 봤을 때는 회계 이슈를 벗어 던졌지만 거래량 자체, 그다음에 공매도량을 이겨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좀 더 중요한 단기 주가 흐름의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수급이 좀 우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좀 중기적 관점에서 흐름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어지는 포인트 가겠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 주가 모멘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 맛 시리즈들이 잘 가주는 게 모멘텀일까요?
그건 이제 기본 전제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다른 그래도 바이오와 다른 것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다른 네. 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셀트리온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정도로 팔리고 있지만 어쨌든 신약 모멘텀은 우리가 아직은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업체로 정말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아직은 조금 중립적이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우리가 신약 쪽에 너무 집착했지만 셀트리온의 원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뭐 램시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핵심 포인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죠.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에일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품화가 이제 곧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또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가의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도 뭐 주가가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본질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영역이었고 지금 몇 가지 허주마, 램시마 이런 것들은 잘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아바스틴이나 에일라나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면 매출이 일단 베이스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던 것이 램시마나 기존의 허주마 같은 것들이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유율의 확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시점은 마진율이 가장 높을 때고 그다음에 일단 점유율 확대가 기존의 약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셀트리온이 기대하고 있는 올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신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것이고 새롭게 런칭될 이 약들, 바이오시밀러 약들이 언제 런칭되고 시장의 침투가 잘 되느냐가 결국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가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익도 올라가지만 주가 모멘텀도 올라가면서 밸류 쪽에서도 좀 더 업사이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분석이나 생각할 때 항상 막혀있던 게 이 회계 관련한 이슈였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좀 청사진도 한 번쯤은 그려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세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장기 투자 전환. 지금 본의 아니게 셀트리온 그룹주 장기 투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분들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셀트리온 그룹주 장기로 묻어서 가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어떤 답변 주실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확연해지는 게 뭡니까?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품목이 다양해지면, 소위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이제 신약까지 붙으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확인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지표고요. 그렇지만 그 요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서는 소위 대형주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비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품목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바스틴이나 에일라 같은 쪽에서의 계속적인 신약의 바이오시밀러가 성공적으로 런칭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이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조금 잦아드는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언제? 지금이 좋은데요. 다만 최근에도 며칠간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슈로 좀 상방이 막혀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상방 압력이 좀 눌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기는 뭐 3년, 5년을 낸다보는 그런 흐름이기보다는 한 1년 정도를 보는 중장기 정도의 영역에서의 투자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한 22만 원 정도가 기술적인 어떤 저항 라인도 그렇고 현재 밸류의 업사이드의 한계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저는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목표 주가 22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 많은 분들 관심 주셨던 만큼 이 내용들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 많은 고민 안겨준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랜만에 이 대사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왕이 될 수 있을지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익률 상향 기대. 정말 용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만큼, 드래곤이 아까울 만큼의 흐름을 작년에 보냈어요. 뭐 진짜 이묵이냐, 지렁이냐 이런 말까지 다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졌단 말이죠. 이익률 상향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을 볼 때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도대체 이 회사들은 이익률이 왜 이렇게 상향되지 않는가. 뭐 소위 대박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도 이익률이 굉장히 별로였고 네. 그렇다고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익률이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기존의 어떤 배급사, 제작사와의 어떤 그런 속에서 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뭔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여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네.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 하나였다면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까지 진출하고 있는 양상이고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한국 콘텐츠의 맛을 봤단 말이죠. 투자액 대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 K 콘텐츠의 맛을 일단 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의 IP들이 생각보다 많다. 뭐 대표적으로 웹툰을 포함한 혹은 뭐 게임을 포함한 이런 IP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문법과는 조금 다른 드라마 문법들이 실제로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여러 회사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한국 제작사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수익률로 보면 또 가능성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쪽에 좀 더 무게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 부분 마진율을 아예 주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중소제작사는 대형사보다 더 이제 등락이 심했잖아요. 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이게 반복되는 양상이었는데 일단 이런 투자가 늘게 되면 중소제작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대형사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느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존의 티빙으로 유통하는 자체 유통도 계속 하겠지만 이런 글로벌 제작사들에게 돈을 받아서 글로벌 제작사들을 위한 혹은 글로벌 제작사와 국내 OTT에 동시에 런칭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이익의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익률 상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를 가더라도 뭔가 계속 비용이 발생하면서 마진율이 안 나온다는 것을 네. 스스로 방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주가도 최근 시장이 어렵지만 이걸 반영하면서 뭐 빠른 속도는 아닌데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드라마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잘 만들고 뭐 제작물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이 비용 문제, 마진 문제가 언제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앞으로 좀 나아지길 바라보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단기 고점이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월 시작과 동시에 정말 강력하게 이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게 언젠가 관심을 받게 되면 이들 쪽에서 자연히 좀 수급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뭐 이거 정확하게 맞추면 뭐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뭐 어디 가서 멍석을 깔아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가 상승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원가 상승이 아니고 글로벌 약의 전반적인 제조업의 원가 상승이 모두 아까 2차 전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서 네.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는 그쪽에선 상대적으로는 자유롭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뭐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뭐 갑자기 급증하는 플랫폼 기업 같은 형태도 아닌 것이고 네. 뭐 물론 배우의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뭐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조업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원가 부담에서는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 유가가 고점 치고 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유가의 레벨이 높아지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이 한 사람을 불러내야 될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투자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거 있잖아요. 혹시 네. 바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에너지 가스 EMP 업체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뭐 평단이 뭐 $4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별로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에 대규모로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생각은 현재 그러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아리백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지연될 가능성. 그다음에 기존에 묻어뒀던 관정을 열면서 이 EMP 투자,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EMP 투자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이런 비용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업종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4가지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투자가 어쨌든 올해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관점을 엮어보게 되면 단기 유가의 고점과 하락 속도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의 단기 고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의 시각이 맞다면 결국은 이쪽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시장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뭐 고점에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관심을 잃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제조업에서 계속 원가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컨텐츠 쪽의 원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네. 결국 이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핵심 포인트는 유가의 단기 고점에서 폭락이 나타났을 때 이들 종목도 하락할 수 있다.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업황을 둘러쌌을 때 어떤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가 세 번째 포인트로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역사적인 밸류 밴드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 종목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밸류 상황을 보시면 뭐 6배 이상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진율이 안 나오니까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현재 수준은 역사적 밸류의 하단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율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 자율 반등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원가의 상승 부분에 좀 더 자유롭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PBR을 어떻게 매트릭스에서 보죠? 한쪽에 BPS를 놓으면 한쪽에 PBR을 놓으면 반대쪽에 놓는 게 ROE잖아요. 결국 관건은 이익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익률을 올해 정말로 올릴 수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 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중간 정도의 부분, 이 지금 녹색 선과 보라색 선의 한 중간 정도 어디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추정으로 보게 되면 가격 기준으로는 한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 그러면 그 정도의 미니멈 값이라고 볼 수 있는 11만 원 정도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가격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실적을 봐야죠. 1분기 실적, 2분기 전망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익률이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잔금해제 종목 셀트리온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봤으니까요. 유튜브 김종효의 잔금해제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내용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